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크레버스가 12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 15일에 처분이 이뤄집니다. 오늘장에서 파란불이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주가가 회복하며 마감했죠. 현재는 이 소식에 주가의 변동은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조달청과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5억 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3%입니다.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들려오면서 주가도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내일장에도 상승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차조 동아원의 최대 주주 소유 주식수가 증가했습니다. 852주가 증가된 건데요. 이로써 지분율은 0.6%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 넘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3가지 먼저 다뤄봤습니다. 시간외에서 현재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신원입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외교적인 행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빈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시간 외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오롱 글로벌도 현재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정규장에서 1%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조 소식을 발표하면서 투심이 몰렸는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주목받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백화점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더니 2%대 강세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7%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에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도 현재 시간 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라이콤은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외 특징주 시간에 자주 거론되는 종목이죠. 현재 강한 매수가 몰리면서 6% 넘는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유고 조항을 폐기한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 유라테크입니다.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3%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주인공은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아난티부터 시작해서 인디에프,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신원도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은 시간에서 들썩거리고 있는데 내일 시장의 시세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보면 남북 경협, 그다음에 재건, 또 가끔은 양자 이런 식으로 재료가 있을 때 재료에 반응하면서 시간으로 종목들을 좀 강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정책으로는 연속될 수 있겠죠. 일각에는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진행한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북 경협, 자율주행, 재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쪽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리고, 내일은 갭상승을 하다가 시가 지켜주는 그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세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시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부터 재건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주들까지 테마주들의 순환매 장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은 남북 경협주의 시세 어느 정도로 나올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삼양식품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거의 200% 넘게 상승해주면서 코스피 상장 업체 중에 수익률 2위를 기록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또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이게 주가가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차익 매물들에 대한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요. 뭐 수출입 데이터가 꺾인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항상 이 삼양식품의 문제가 뭐냐면 수출입 데이터의 증가 속도보다 주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또 돌파 매매 시점이기 때문에 특정한 익절 라인과 끊어주는 부분만 잘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8만 원 라인 오늘 조금 위태위태했었는데 어쨌든 뭐 68만 원부터 조금 더 러프하게 보더라도 11선 부분이 67만 원 라인 밴드가 지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강한 눌림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뭐 너무 좋죠. 게다가 오징어 게임 2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벌써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데 만약에 그런 스토리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금 중국의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거고 또 해외에서 지금 중동 쪽도 지금 난리 났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뭐 음식료, 콘텐츠, 화장품 이쪽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랑 음식 쪽이 제일 핫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 뭐 넘버도 나오고요. 방어주 특성에다가 고환율에 따른 수출 부분까지 뭐 지금 사실 그렇게 주가가 급하게 오른 것 빼고는 나쁜 게 없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요. 전일 외국인이 좀 털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뭐 기관 기조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연속성을 더 가질 확률이 일단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익절 밴드와 또 이제 오늘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또 손절 밴드 잡아드렸으니까 그것만 좀 잘 기술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2천억 원을 웃도는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공시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인근에 6개 생산 라인을 건립한다고 구체적인 내용들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에서 4%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살펴봤으니까 오리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또 증권가에서 오리온과 관련된 레포트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관심도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또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삼양식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리온을 좀 매수하는 관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이게 어찌 보면 마진 차이예요. 마진 차이가 네. 잘 팔리는 과자는 맞죠. 뭐 데이터가 꺾이지 않고 그러면서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쪽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영업이익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을 분기로 이렇게 쪼개보면 한 10% 정도죠. 많이 나오면 10% 그 이상, 뭐 15%. 근데 삼양식품은 20%가 넘어갔죠. 20% 중반까지 갔으니까. 그런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다 보니 우리가 제2의 삼양식품을 찾기보다 삼양식품이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접근하는 게 나음을 말씀을 드려요. 비교해 볼 거는 영업이익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온이 여기에서 한 개 마진 넘어가려고 하면 매출이 여기에서 30%는 더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해외 매출처를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또. 그러면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양식품에 대한 접근 그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종목을 꼽자면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삼양식품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피런티어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라이콘 같은 종목도 지금 거의 4% 가까이 시세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자세한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로 또 자율주행 관련주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네. 급등 나온 종목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나홀로 하락세를 연출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옥석 가리기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음. 다만 오늘 이제 SOS랩이 증권가에서 너무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네. 이제 오늘이 전고점 돌파 라인 부분인데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원래 좀 이 종목이 좀 이렇게 그 윗꼬리가 좀 길어요. 아, 예, 단기 네. 차익이 좀 나오는 종목인데 이 해당 부분에서 한 번, 그 지금 이제 11월 19일에 한 번, 그 다음에 12월 3일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잡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탈출 기회가 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물량 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이 종목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뭐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테슬라 쪽 이제 이 모델들이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최대 실적이 나왔었고 그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눌리지 않는다는 전제하로 보면은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스토리가 나온 게 FSD 뭐 국내 들어오면 이제 막장겠다 이런 스토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까지 뒷받침이 되어주면은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힘을 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 구간만 안 깨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이게 올선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홀딩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이 자율주행 쪽은 다 순환매예요. 순환매고 증권가에서 조금 더 강한 리포트가 쏠리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수급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급이 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좀 던지긴 했는데 뭐 이 종목은 그렇게 막 큰 종목은 아니어서 개인의 매동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또 바로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JH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매수가가 29,000원에 5%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오전장에 32,300원까지 올랐었는데 제가 더 아쉽습니다. 이사님께 좀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그래도 시간을 해서 올라와 주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종목 보면 네. 이 약간 추세는 상승인데 약간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위로 상승했다가 어찌 보면 매물대를 만들고 뭐 물량 소화라고 하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윈지 아래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자율주행의 방향은 긍정이라는 거예요. 아마 주도주도 등극될 수 있겠죠. 그게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충분히 뭐 매도, 탈출의 기회, 수익을 볼 수 있는 걸 준다라는 거거든요. 내일은 그래도 지금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것 같아요. 매수를 할 때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밀렸을 때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면 내일 뭐 비슷한 단가 왔을 때 우선 매도를 하고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이니까요. 매일매일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으로 전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엘코프로 머티리얼즈 공시입니다. 827억 원 규모의 전구체 업체 지분 취득 결정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창헌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800억 원 규모의 뭔가 이런 지분 취득 결정을 철회했다.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좀 어렵다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방금 저도 들은 내용이라서 네. 생각을 충분하게 못했지만 일단은 뭐 회사 측이 규제에 대한 해석과 사업 환경에 대한 변화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설립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다음번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이슈를 가지고 주가의 상승분이 있다면 되돌림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91%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